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다녀와서 거기에서 말을 좀 잘못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크게 덧들리면 UAE라든지 중동하고 인연을 끊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큰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으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서 사고를 친 그게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 특사 또 이런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서 특사라니, 그 어려운 특사, 그걸 요청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낮 12시를 전후해서 전 언론에 쫙 퍼진, 쫙 뿌린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크고 작은 인터넷 매체까지 거의 다 이것을 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이라고는 하지 않고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오전에 대통령실과 그리고 또 여권 관계자도 또 같이 그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기에 말을 보탰다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실과 여권이 총 출동해서 언론사에 이렇게 전화를 돌렸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들은 간단간단한데 거의 모든 언론사가 마치 보도문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1월 29일 낮입니다. 한낮에 대통령실 관계자 A씨, 보니까 한 몇 명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우리도 나눠보기로 하죠. A씨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거 언론사마다 다 나와서 A씨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일요일인 1월 29일 낮에 굳이 대통령실에서 전화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겠구나 싶죠. 어떻든 중동 특사, 이명박 대통령 중동 특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구나,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주제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 B씨 말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는데, 그리고 경제, 외교 성과를 한아름 안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논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게 좀 이상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논의하다니 이 어휘를 혹시 잘못 고른 것이냐. 그런데 이게 언론사마다 거의 큰 차이 없이 논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외교 성과를 거뒀으면 그냥 윤석열이 외교 성과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왜 논의를 하는 것일까? 이제 눈치를 챘습니까? 이거 쓸데없는 소리다. 그리고 관계없는 이야기다.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외교 성과를 내고 온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게 진짜 금입니까? 아니면은 푸석 돌입니까?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의논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면 안 맞죠. 자, 이런 뉴스가 또 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ABC 세 번째 CC다 이렇게 봅시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왕세자 시절일 때 인연이 있다. 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구나 싶죠. 그거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 CC 말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UAE 성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 이랬습니다. 아니 가기 전에 조언을 구하든지 이미 가서 가져올 거 다 가져오고 아주 대성공을 거뒀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왔으면 됐지.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의 UAE 대통령 이 무함마드를 그가 왕세자일 때부터 잘 알고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가서 그 거둬온 성과를 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게 듣는 게 당연하다. 이거 납득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UAE 성과 이거 그래 윤석열이 성공했다. 잘했다.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우리 국익을 늘리는데 아주 좋은 특별한 일을 했다. 이 성과에 무슨 조언을 구하는가? 혹시 그게 MOU여서 MOU니까 아직은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갔다 오면서 MOU 자체가 성과입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냥 그걸로 된 거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조언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자,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해준 바로 그 성과. 이게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었던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뭔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그 역할이 절실한 것만큼 성과는 아직 성과가 아니라는 것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하겠죠. 대통령실 관계자 B씨, 앞에서 한번 본 B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화를 해서 뭐를 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번 UAE 국빈 방문 성과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유했다. 이거는 우리 국어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먼저 경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험담을 들었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제2의 중동 붐이다 하는 거를 지금 안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말로 봐서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2010년, 그러니 뭐 10여 년 전, 그때 최초로 그 UAE하고 뭔가를 했던 그거야. 그때 의미가 있었지. 이번에는 뭐 삼창가 뭐 그런 행사를 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에 와서 그 전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도 있었고, 내내 UAE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험담을 들을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국에 일요 뉴스로 확 퍼뜨리면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언을 듣고 또 의논을 하고 그 경험담을 들었다.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A씨로 다시 가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UAE 국빈 방문 때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와줬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쪽에서 밝히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투자 유치를 뭐 400억 달러를 받았다든가 해서 지금보다 더 컸다고 하죠. 아무튼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그 성과라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힘 입은 바가 아주 크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윈윈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실 관계자 D씨, 이제 네 번째를 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하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가는 그것과 어떻게 연결돼 있나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가기 전에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가게 됐다. 그게 김대기 비서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보냈다 하는 것이죠. 2022년 12월 김대기 비서실장이 UAE를 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UAE를 방문했다.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나온 것이 그때 김대기 비서실장이 특사로 갔을 때 UAE의 무함마드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1월 29일에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한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하신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이게 이제 1월 29일에 또 다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그냥 계속 안부를 물었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싶죠. 왜냐하면 2023년 1월에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 말을 한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좀 특이하죠.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님은 건강하시냐? 이거 가능합니다. 거기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빈을 초청해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건강하신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께 나의 그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예우다. 그거를 알 수 있죠. 2022년 12월에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UAE를 갔고,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뭐 간단히 말해서 UAE에서 지금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그런 그냥 친분만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UAE하고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전에 나온 적이 없었던 이야기가 계속 추가로 나온다. 투자 유치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와줬다. 뭐 이런 것도 새로 나온 것이죠.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윤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데서는 감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간 것이 맞겠죠. 뭐 이거는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다시 대통령실 관계자 B씨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외교 성과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이번 UAE 순방에서 바라카 원전 3호기 그 가동식에 참석했다. 바로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정책을 이어간 것이다. 물려받아서
승계해서 후계자로서 이어간 것이다. 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B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도 요청했다. 뭘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기사에서 최근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역할론까지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그냥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기사를 쓰니까 국민이 언론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흔들흔들합니다. 어떻든 이 두 개를 봅시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부탁을 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 그거하고 여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역할론하고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기사를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은 같아야 되겠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슬며시 던져놨습니다. 같을까 다를까? 아니면 더 중요한 무슨 부탁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탁은 하기는 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은 무슨 취임 2년차 이렇게 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정치 초짜라는 거는 극복이 안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죠. 아니,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뭔가 이렇게 중대한 부탁을 하는 이런 정도의 큰 일이다 하면은 직접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현재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일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경제인들에게도 나는 영업사원이요 이랬는데 영업사원이면은 몸 가볍게 쫓아가야죠. 찾아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경우에 거침없는 윤석열이다. 우리가 알고 있죠. 윤석열은 그런 것만큼은 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머리를 숙이는 거, 사람들이 체면치레 하느라고 머뭇거릴 때 그냥 쫓아가는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화를 했다. 이게 뭡니까? 정치 초짜가 막상 진짜 대통령을 보니까 대통령스럽게 하느라고 이렇게 한번 튕겨본 거냐? 뭐가 더 중한데 튕겼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갑자기 대통령실 발 뉴스, 대통령의 뉴스가 쫙 퍼졌는데 거기에도 빠지지 않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입니다. 홍준표가 말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따라야 한다. 마치 이런 뉘앙스인데 참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써놓고 있다 싶지 않습니까? 뉴스마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익을 위해서 MB가 중동 특사 가는 게 맞다. 이랬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가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 판정을 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것이고 이제 대선 때, 경선 때 홍준표는 모두 잊고 싶어 하죠. 다름 아닌 윤석열 앞에 90도로 상체를 꺾었던 홍준표 시장. 그 사진 한 장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겁니다.
그 사진 보셨습니까? 딱 기역자. 야, 경첩도 그런 경첩이 없더라. 거의 테이블에 코를 댈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데 그런 홍 시장이 이거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국익을 앞에다 달았는데 국익이 아니죠. 윤석열이 듣고 싶을 거다 하는 말을 한 거다. 이게 MB가 가는 게 맞다. 정말 요새는 홍준표 시장을 기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역자 말본새 좀 보자. 이런 말이 막 웅성웅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MB라니, MB가 네 집 홍도를 말하는 거냐? 홍도는 홍준표 시장의 개입니다. 요즘 여권에서는 스스로 개를 자처하는 것이 유행이죠. 안철수 씨는 윤석열의 개가 되고 싶다고 해서 요즘 점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으니까. 아무튼 대구시장이 나설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뉴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일단 쾌유하시는 것이 우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시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또 몇몇 뉴스에서는 나오는데 아직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시지 않았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뭐 그럴만하다 싶은 것이죠. 뭐 몸이 회복이 덜 됐건 말았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떨까? 우선 보기에 그냥 이 정치 세계라는 게 지긋지긋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정치권에 누가 어떤 충고를 해준다든지 또 해결책을 조금 전해준다든지 할 수 있는가, 이걸 보면 현재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국가 정상급들과 통로가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미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잡아다가 피고석에 세우고 싶어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말은 아마도 힘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렇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가? 그들은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까 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될까 봐 다들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에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심하게 공격을 했죠.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나와갖고 지금 또 저러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 쪽도 당연히 그렇고, 그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심 윤석열을 견제하는 측, 윤석열의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견제하는 측, 이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이 힘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지금 당장은 윤석열을 편드는 것 같고 앞에 나와서 무슨 호위무사 노릇을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만일 자기의 힘이 커져서 비슷해졌다고 할 때 윤석열을 쓰러뜨리고 싶겠죠. 그런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거는 정치계의 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냥 전화했습니다. 자기 운명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조금 딱한 것은 어찌 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대단한 UAE 300억 달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한테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었는데 그렇게 하면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가 정작 필요한 것은 얻지 못했죠. 우군을 손을 잡지 못했다. 아마 무릎을 꿇어도 어중간하게 꿇어서 그런 게 아닌가. 마음에 반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낮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 뿌린 뉴스는 그래 이겁니다. 윤석열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윤석열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했다. 윤석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덕을 봤다. 윤석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그냥 기껏 전화밖에 안 한 것이죠. 그러면서 떡밥으로 나온 뉴스. 그게 또 모든 매체마다 천편일률입니다. 역시 이것도 혹시 원고를 줘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습니다. 서울경제. 윤 대통령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할 듯. 이렇고 문화일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뉴데일리.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할 것이라고 한다. 자, 이론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핵심은 똑같죠. 자, 이런 떡밥을 지금 뿌린 상태다. 그것을 보면 자, 어떻게 해서든 지금 뭐 정보를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가줘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이죠. 그래, 몸 아픈 사람을 꼭 그렇게 위험하게 남은 그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궁금하죠. 게다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이거는 정식 브리핑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환자를 그 멸사의 땅 이러는 그 험한 중동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미 성과 다 거뒀다고 우리 언론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알렸는데 지금 기어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무슨 직책이 있어서
헌법상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되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이죠. 어차피 이번 일이 진행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거를 국민에게 다 밝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특사 파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힘이 모이는 겁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임종석 특사로 보내듯이 그렇게 비밀 목적 특사 파견,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잘 해나갈지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모두 지켜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